네, 안녕하세요. 양산 부산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태영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사랑하는 가족이 정신질환에 걸렸을 때라는 주제입니다. 사실 생각만 해도 만약에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 또는 자식, 형제들이 정신질환에 걸리게 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혹시 내가 뭐 잘못한 게 아닐까? 어떻게 하면 친구를 좀 더, 우리 가족을 더 빨리 낫게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마음도 들고, 하지만 주변에 물어보기도 조금 난감하기도 하고, 정보도 잘 없기 때문에 많이 당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 당혹스러워하고, 부끄러워하고, 또 힘들어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내곤 하는데요. 이럴 때 가족 입장에서 본인이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20세기 이전만 해도 정신과 치료의 역사는 거의 격리와 수용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뚜렷한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신질환에 걸린 환자들을 특별히 치료해 줄 수 있는 수단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일반 사회에서 격리해서 정신병원에 수용하는 식의 치료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20세기가 되고 치료제가 개발되고 또 인권의 문제가 많이 대두되면서 환자들을 정신병원에 장기간 입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환자들을 퇴원시키고 지역사회에서 환자들을 돌봐야 된다라는 문화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환자들은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고 가족과의 관계가 되게 중요하게 되었고, 가족 역시 환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어떻게 하는 게 치료에 도움이 될지, 재활에 도움이 될지, 또는 혹시 재발을 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것을 어떻게 관찰해야 될지, 이런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질환과는 달리 정신질환, 특히 조현병 같은 경우는 혼자 자립해서 생활할 수 있는 기능이 다른 질환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는 편이기 때문에 가족의 부담이 특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가족들이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환자를 잘 돌봐야 하는지, 이게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이제 환자 가족분들과 이야기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환자가 약을 잘 안 먹으려고 한다. 어떻게 하면 약을 잘 먹일 수 있겠는가? 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십니다. 반대로 또 환자 입장에서는 내가 왜 약을 잘 먹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실갱이를 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가족과 환자들이 자꾸 다투게 되고, 가족이 환자에게 도움을 주는 관계가 아니라 환자를 이렇게 구속하고 제어하는 좀 관계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병원에 와서도 의사 선생님에게 환자로 하여금 뭐 약을 좀 먹으라고 얘기를 해달라, 뭐 좀 야단을 쳐달라, 이렇게 부탁하는 가족들도 많이 있고, 또 진료실 안에서 티격태격 싸우는 모습도 많이 봅니다. 분명 가족은 환자를 사랑하고 환자가 낫기를 바라는데 왜 이렇게 관계가 안 좋을까? 왜 자꾸 서로를 이제 구속하고 서로 짜증을 내고 뭐 이런 관계가 될까? 이런 것 때문에 서로가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많이 지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좀 대처할 수 있을지에 대한 몇 가지 원칙을 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가족이 감기 걸렸다 이러면, 아이고 감기 걸려서 힘들겠다, 감기약 먹자, 아니면 따뜻한 물 먹고 푹 쉬자, 뭐 이렇게 마음을 가지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저 사실을, 감기라는 걸 우리 가족이 만약에 알게 되면 얼마나 충격을 받을까? 뭐 이런 걱정을 저희들이 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들은 우리 가족이 우울증이다, 조울증이다, 조현병이다, 이런 걸 알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질병의 선입관을 가지고 그 가족을 대하게 됩니다. 우리 가족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지? 재구실을 못하는 건가? 이러다가 영영 안 좋아지는 건가? 이 병이 되게 안 좋은 병이고 우리 가족은 되게 큰일이 닥쳤다, 이런 시선으로 보게 됩니다. 약을 먹으라고 하는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인데요. 사랑하는 가족이 병에 걸렸으니 얼른 약을 먹고 나으면 좋겠다, 분명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걸 테도, 환자의 입장에서는 보호자가 그 질병에 가지고 있는 어떤 낙인들 아니면 선입관들이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지금 너의 상태는 되게 안 좋은 상태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남들 앞에서 떳떳하지 않은 상황이고 부끄럽고 숨겨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니 얼른 약을 먹고 이 상황에서 벗어나야 된다. 즉 환자의 입장에서 환자를 공감하기보다는 빨리 환자가 처한 상태는 안 좋은 상황이니까 벗어나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환자를 대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환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선입관과 낙인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본인도 그것을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즉 약을 먹으라, 병원에 가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권유들도 뭔가 나를 부정하고 나를 빨리 강제로 어디로 이끌고 가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고 되게 수동적인 입장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 마음이 자연스럽게 뭔가 반항심이 들게 돼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고 내가 나를 스스로 잘 컨트롤할 수 있다. 내가 잘 이겨내겠다. 약 안 먹어도 된다. 내가 운동도 잘하고 앞으로 좋은 것만 보고 내가 컨트롤할 테니 나를 간섭하지 말자. 이런 관계가 이제 한번 시작되게 되면 자꾸 이제 부모나 가족들은 자꾸 이제 강제로 권유하고 협박하고 뭐 이런 관계가 되고 환자는 자꾸 피하게 되고 도망치고 반항하는 이런 관계가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장기적으로는 결국 약을 안 먹게 되고 병을 잘 치료하지 못하고 또는 재발하게 되는 이제 출발점이 됩니다. 결국 정신질환의 치료는 마라톤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면 빨리 치료를 잘 받고 병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마치 100m 달리기 하듯 병을 치료하려고 하는데요. 실제로 정신질환은 그렇게 단기간에 치료되지 않기 때문에 마라톤을 하는 마음을 가지고 꾸준히 페이스를 지키면서 같이 완주하는 노력을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병을 받아들이고 스스로 치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같이 합심하는 관계를 만들어내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족들이 환자를 어떻게 대하면 좋을지에 대한 자비어 아마도르 박사가 말씀하신 LEAP, L-E-A-P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층간소음 때문에 힘들어하는 환자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환자는 자꾸 윗집에서 자신을 괴롭히려고 소리를 낸다, 내가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많은 보호자분들은 너가 엉뚱한 소리를 듣는 거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자꾸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논박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 LEAP를 떠올리면 좋은데요. Listen, 일단 환자가 말하면 자꾸 부정하고 논박하려 하지 말고 환자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듣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Empathy, 환자 입장에서 정말 그런 소리를 들었으면 잠을 못 자고 힘들었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환자 입장에서 공감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엔 Agree입니다. 보호자분 입장에서는 환자가 하는 말이 황당무계하고 비논리적으로 들릴지라도 어쨌든 환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그 자체는 환자 입장에서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그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한 가지 딜레마가 있는데, 환자가 말하는 것을 인정해버리면 망상에 또는 환청에 동조하는 꼴이 되고, 그걸 부정하게 되면 자꾸 말싸움이 됩니다. 따라서 이때는 중립적인 언어 기법을 쓰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랬겠구나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나는 잘 수긍이 가지 않는다. 하지만 만약에 너가 그런 경험을 정말로 했겠다면 많이 힘들었겠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자꾸 환자를 가르치거나 계도하거나 논박하려 하지 않고 환자의 입장에서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인정을 해주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파트너십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약을 먹어야 될 때 또는 병원에 가야 될 때 어떻게 설득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가장 많은 보호자분들이 힘들어하는 것 중 하나인데, 분명 약을 먹어야 된다고 나는 교육을 받았고 그래서 보호자로서 환자를 잘 챙기려고 하는데 환자가 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거는, 특히 이제 조현병 같은 경우는 자기 자신을 관조하고 살필 수 있는, 성찰할 수 있는 뇌 기능이 망가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스스로 내가 병이 있구나를 알아볼 수 있는 병식에 문제가 생깁니다. 따라서 보호자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게 잘 먹히지 않는 거죠. 많은 분들이 조현병은 약 안 먹으면 재발한다, 그러니까 약 먹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보호자 입장에서는 여전히 수동적이 됩니다. 따라서 이럴 때는 환자의 입장에서 접근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즉 환자가 병식이 없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너는 병이 있으니 약을 먹어라가 아니라 환자가 뭐가 힘든지, 뭐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지 이런 것들을 잘 포커싱하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은 잠을 못 자서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소리에 너무 예민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주변의 위협감 때문에 너무 노이로제에 걸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이런 모든 증상들은 내가 다 진짜다, 가짜가 아니다라고 하지만 스스로는 어떨 때는 기분이 너무 좋고 어떨 때는 기분이 너무 나쁘고 이런 감정 기복은 있다, 이렇게 인정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거죠. 따라서 너는 병이 있으니 약을 먹어라,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보다 환자가 힘들어하는 증상에 포커싱해서 너 이런 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데 약이 그런 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접근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때로는 이런 것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게 마라톤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 안 먹으려고 할 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약을 먹이고 넘어가면 이게 장기적으로는 안 좋은 영향을 남길 수 있습니다. 보호자만 없으면, 보는 사람만 없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약을 안 먹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런 경우는 파트너십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몇 번 재발을 경험하거나 약을 끊고 증상이 안 좋아진 경험을 하는 환자들이 여전히 못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같이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옆에서 관찰을 해봤더니 너가 약을 먹을 때는 밤에 한 7, 8시간씩 자던데 약을 안 먹으니까 2, 3시간밖에 못 자더라. 또는 너가 전에 약 먹을 때는 그래도 바깥에 산책도 하고 그랬는데 요새는 약도 안 먹고 밖에도 안 나가고 집에만 틀어박혀 있더라. 이런 식으로 뭔가 약을 먹을 때랑 안 먹을 때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다라고 환자를 교육하려고 하지 말고 본인이 보고 듣고 느낀 바를 설명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라는 겁니다. 병식과는 좀 다르게 환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경험하는 것들의 차이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환자들이 나는 조현병은 아닌데 약을 안 먹으면 잠을 못 자니까 약을 먹겠다. 또는 나는 선생님이 말하는 건 다 믿지 않지만 약 먹으면 조금 감정 조절은 되는 것 같더라. 욱하는 건 줄어들더라.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원하는 병식은 생기지 않지만 약의 필요성을 느끼고 스스로 약을 먹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하면 빨리 저게 증상이라는 걸 알리고 병이라는 걸 알리고 약을 먹이지, 이렇게 골몰하지 마시고 결국 수십 년의 긴 시간 동안 환자가 이거를 이해하고 먹는 게 도움이 된다는 거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같이 파트너십을 가지고 대화를 해나가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환자 가족으로서 어떻게 하면 더 환자와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지, 어떻게 대하면 좋을지에 대한 몇 가지 원칙을 말씀드렸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너무 빨리 조급하게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조금 더 느긋한 마음을 가지고 환자와 눈높이로 대화를 하고 공감을 하다 보면 많은 것들이 이전보다 훨씬 더 잘 해결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